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은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리고 이어지는 문제가 있죠.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도 있죠. 이거는 비교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 자, 일단 다음 바로 보실게요. 다음 보시죠. 자, 1번. 검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번.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행행하는 레일의 상태. 3번.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암기법은 건주화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행행하는 레일의 상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역시나 이거는 쇼츠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쇼츠 보시면 주행로의 상층과 트롤리가 행행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쇼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중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조금 센스 있으신 분들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답 한번 보시죠. 역시나 파열판입니다. 그 해당 문제는 작업형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던 문제입니다. 작업형도 출제. 그렇기 때문에 작업형도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거를 잘 내용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형 출제 써드릴게요. 자, 3번.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보기 쉬운 장소에 계셔야 하는 사항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암기법 써드리죠. 암기법. 관인, 착취응. 자, 답 보실게요. 자, 1번.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취급상의 주의사항. 응급처치와 긴급방제 요령입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관인착칭응이라고 외우시면 좀 더 외우기 편합니다. 이 문제도 좀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등은 충격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오랜만에 나온 문제네요. 자, 한번 보시죠. 자, 1번. 해당 작업장의 소음 수준. 2번.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번.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 방법. 4번. 그 밖의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애 방지에 필요한 사항. 건강장애입니다. 장애. 건강장애 방지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외우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거는 암기법은 해인보라고 외웁니다. 해인보구라고 외우는 경우도 있고, 보통 3가지를 외우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4가지를 물어봤네요. 보통 암기법은 해인보라고 외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을 적고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자주 출제가 된다. 자주 출제. 자, 보시죠. 자, 1번. 예방 가능의 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은 뭐다?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손실 우연의 원칙. 손실 우연. 자, 답 한번 보시죠. 사고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자, 3번. 대책 선정의 원칙. 답 한번 보시죠. 사고의 원인에 대한 대책 선정이 가능하다. 또 4번. 원인 연계의 원칙. 사고에는 역시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 앞에 원칙에 대한 부분을 외우실 때 예방 가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쓰실 때는 이 답안과 이어지기 외우시면 돼요. 자, 손실 우연. 손실 우연이라면 뭔가 손실과 우연이 발생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 대책 선정. 사고의 원인은 대책 선정이 가능하다. 원인 연계. 그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답안과 지금 원칙에 대한 답안과 해설에 대한 답안을 연계해서 외우시면 훨씬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6번. 근로자가 500명이 작업하고 있는 A 사업장에서 연간 250일, 9시간 근무하던 중 10건의 재해로 인하여 6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A 사업장의 도수율과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도수율 공식을 먼저 봐야겠죠. 자, 보시죠. 자, 도수율은 0근로시간 수분의 제건수입니다. 제건수. 이거 중요해요. 제건수다, 제건수. 자, 보시죠. 그러면 근로자가 500명이라 했죠. 그럼 500 곱하기 연간 250 곱하기 1에 몇 시간? 9시간 했죠. 그럼 곱하기 9. 자, 여기서 제건수라고 했죠. 10건의 재해로 이래. 10건의 재해. 그럼 이건 제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10이 들어간 거겠죠.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그래서 푸시면 8.89가 나오고요. 자, 일단 연철인율. 제가 앞전에 말했죠. 연철인율은 아마 당분간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계산식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가 없는 계산법입니다. 일단 풀어는 보시죠. 자, 연철인율. 0평균 근로자 수 분의 연간 제재수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즉, 곱하기 1000이죠. 그럼 보시죠. 연평균 근로자 수 500명을 했잖아요. 그 500분의 연간 재건수랑 틀립니다. 재해자 수잖아요. 보시면 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되어 있죠. 6명. 그렇기 때문에 500분의 6 곱하기 10의 3승, 즉 1000을 곱하면 답은 뭐다? 12가 됩니다. 연천인율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당분간 아까도 말했지만 당분간에 계속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왔던 문제라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수율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챙겨 놓으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전기 화재를 화재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적응, 소화기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1은 분류, 2에는 적응, 소화기입니다. 자, 일단 분류 먼저 보시죠. 분류는 뭐다? C급 화재가 되는 거죠. 왜? 전기는 전청이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C급 화재에서 구분하는 색이 있습니다. 구분색은 청색입니다. 구분색, 청색. 해당 표는 여러분들 그 교재에 집필되어 있습니다. 교재 참고사항 보시면서 이거를 잘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적응소화기 보시죠. 적응소화기는 바로 답안을 불러드리죠. 1번 분말 소화기, 그리고 또 뭐가 있냐? CO2 소화기 혹은 이산화탄소 소화기입니다. 그리고 뭐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입니다. 자, 일단 밑에 참고표 보시죠. 자, 참고표를 보시면 C급 화재, 청색 전기 화재, 질식 억제 효과, 주된 소화 효과, 그 적응 소화기에 대해서는 CO2 소화기, 분말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요즘엔 또 화재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이날도 지금 현재 부산의 반얀트리 현장에서 지금 화재가 나서 오늘 6명의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좀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건설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건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더 이상 이런 큰 화재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부부화 시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류아크 용접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쓰시오. 이거 참 잘 아시죠? 교류아크 용접하면 제가 뭘 떠올리라고 했죠? 누전 차단기 떠올리라고 했죠. 누전 차단기. 모양이 똑같거든요. 그럼 답안 바로 보실게요. 답안은 뭐다? 자동 전격 방지기입니다. 요거를 보시고 하시면 되고, 자동 전격 방지기의 모양은 작업평 그림이 아니죠. 작업평 사진이겠네요. 작업평 사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평 사진으로. 작업평에서 사진을 보시고 자동 전격 방지가 뭔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가로 안에 적합한 교육시간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도 참 자주 나오네요. 자주 나온다. 자, 보시죠. 자, 1번.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시간 몇 시간이죠? 34시간 이상입니다. 자, 2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수교육시간은 몇 시간? 6시간입니다. 3번. 사무직 종사근로자의 정기교육시간은 매 반기입니다. 중요한 거. 매 반기 6시간 이상. 4번.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정기교육시간, 판매직이죠. 매 반기 몇 시간? 6시간 이상입니다. 5번.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정기교육시간, 판매직을 제외했을 때 매 반기 몇 시간이다? 매 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 6번. 이런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채용 시의 교육시간은 몇 시간이다? 8시간이 됩니다. 7번.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다? 2시간입니다. 마지막 8번.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교육 시간은 연간 몇 시간이다? 16시간입니다. 참고로 해당 문제는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재에 상세하게 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고 그 표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표를 보시면 어떻게 외워야 할지 방향성이 잡히실 겁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해놨으니까 해당 표를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방호 조치가 필요한 유해 위험 기계 기구이다. 적합한 방호 장치명을 작성하시오. 이것도 참 자주 나오네요. 자주 출제되네요. 자주. 자, 보시죠. 1번. 예초기 뭐죠?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2번. 금속 절단기 역시나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3번. 원심기 뭔가 도는 것 같죠? 원심이랄까 원이라고 하니까 도는 것 같죠? 그럼 답안이 뭐다?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공기 압축기 공기를 압축했으니까 뭐 압력에 관련된 거 아닐까요? 자, 답안 보시죠. 4번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5번 지게차. 자, 지게차는 방호 장치명이 많습니다. 일단 답안 보시죠.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전 강의에서 설명했는데 지게차 단독으로 해서 작업형에 출제됩니다. 작업형에서 지게차의 방호장치명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게차의 방호장치명이 뭐고, 그리고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해당 지게차에서 있는 방호장치명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저희 신기반기 작업형 교재에 보시면 작업형 파트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바로 보시죠. 자, 1번 라인형 또는 집게형, 2번 스태프형 또는 참모형, 3번 라인 스태프형 또는 혼합형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필기 때 맨 처음에 보통 보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라인형이랑 스태프형, 라인 스태프형 요거에 대해서 차이는 교재에 집필이 되어 있으니까 그 교재를 보고 참고표를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제가 별도의 코멘트는 달지 않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FT도에서 정상사상 지원의 고장 발생 확률을 구하시오. 단 기본사상 X1, X2, X3, X4의 발생 확률은 0.03, 0.37, 0.2, 0.2이다. 자, 센스가 있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자, 답안 보시죠.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안전관리자 수 선임 기준 및 공사 금액에 대해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실게요. 역시나 법규 변경으로 인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2019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희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희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리프트 및 승강기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 조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실게요. 자, 1번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당연한 거겠죠. 2번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당연하죠.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당연한 말 같습니다. 3번 비, 눈, 그 밖에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다 약간 상식적인 면이긴 한데, 제가 이거 현장에 있으면서 현직 안전관리자다 보니까 리프트 승강기 말고도 다른 뭔가 작업을 할 때 작업 지휘자는 당연히 제가 작업 계획서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작업 계획서 작업하는 구역 바로 옆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비치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역시나 기상에 따른 부분입니다. 비가 조금 오냐 많이 오냐 그 차이긴 한데, 비가 뭔가 애매하게 오면은 뭐 작업을 진행한 경우도 있겠죠. 다만 비가 정말 많이 온다 그러면 바로 작업 중지를 시키고 어쩔 수 없이 다 작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약간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크레인을 한번 부르는데 크레인이 크레인의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가격은 다 틀립니다. 근데 가격이 비싼 거는 거의 막 100만 원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레인 부른 가격 때문에 현장에서 싸움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싸움나게 정말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아니고 서로의 그 업무에 대한 그 마찰이 생기는 경우겠죠. 이 부분은 현직에 가셔서도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한 번 더 어필해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기계 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장의 종류를 6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실게요. 답. 1번 협착점, 2번 끼임점, 3번 절단점, 4번 물림점, 5번 접선 물림점, 6번 회전 말림점입니다. 자, 일단 오른쪽에 참고표로 그림을 제가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형성되는 위험점의 종류 말고도 위험점의 정의를 작성하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위험점의 정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는 정의에 대해서도 작성하셔야 돼요. 그건 역시나 교재에 집필이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암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역시나 자주 나오는 문제고 작업형도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죠.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몇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압력요기는 몇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몇 년이다? 제가 몇 번 언급해드렸죠.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3년이라 표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한 번 최초 검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몇 년이다?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2년이라고 표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압력용기는 좀 틀립니다. 압력용기는 조금 특이합니다. 4년입니다. 4년. 4년 표기하시면 되고, 그거 말고도 건설업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겠죠. 건설업에 대한 경우는 또 역시나 교재에 집필되어 있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4번 콘크리트 옹벽의 안정성 검토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1번 전도에 대한 안정, 2번 활동에 대한 안정, 3번 치마에 대한 안정입니다. 역시나 암기법보다 전할침이라고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언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크레인의 방호장치 종류를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저는 4가지를 외우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준비하고 있고 산업안전의 과목을 준비하고 있을 때 모르면 안 되는 암기법. 그 말은 즉슨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취득하신 분들한테 이 암기법을 딱 물어봤는데 모른다. 정말 취득한 게 맞는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자, 답안 보실게요. 답안은 권과 제비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1번 권과 방지장치, 2번 가부와 방지장치, 3번 제동장치, 4번 비상정지장치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암기법 권과 제비입니다. 권과 제비를 모르면 그건 진짜 산업안전기사에서도 간첩이라고 불러야 하고 산업안전 산업기사 역시도 간첩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안전인증 보호구의 안전인증 표시에 표시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역시나 저도 이 문제는 5가지 외우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답안 보시죠. 1번 제조자명, 2번 안전인증번호, 3번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4번 모델명 또는 형식, 5번 규격 또는 등급입니다. 자, 그래서 암기법은 뭐다? 제안, 제목, 휴입니다. 제안, 제목, 휴입니다. 제안, 제목, 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5가지를 외우십시오. 이것도 역시나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동작경제의 3원칙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 자격을 2가지씩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표를 외우셔야 돼요. 표를. 자, 답안 보시죠. 자, 일단 근로자위원은 관계수급인을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2번,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3번,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관계인 수급자의 근로자 대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사용자 위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수급인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그 사용자 위원회는 역시나 우리 안전관리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3번 보건관리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답안은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의 수급인 업종의 근로자 한 명의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를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별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기호에 알맞은 방폭 구조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 자, 일단 EXD, 뭐다? 내압 방폭 구조고요. EXP, 압력 방폭 구조. EXQ, 충전 방폭 구조. EXO, 유입 방폭 구조. EXE, 안전증 방폭 구조. EXIA 혹은 EXIB, 본지 안전 방폭 구조. EXN, M이기 때문에 몰드 방폭 구조. EXN은 비점화 방폭 구조. EXS는 특수 방폭 구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EXDOE 공통점이 있죠. 소문자. 알파벳 E는 대문자. 그러니까 대소문자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EXD 이렇게 썼다.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대문자나 소문자나 그 차이도 정확하게 구별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거 혹시나 빠르게 외우시다 보면은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소문자 구별에 주의해라고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근로자가 60분 동안 작업할 때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분당 7.5kcal 때 휴식 시간을 계산하시오. 단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는 4kcal이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사항 목재 가공용 둥근톱의 반발 예방장치 분할날의 두께 T2의 공식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해설 보실게요. 해설 보시면 분할란의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며 치진폭보다 작을 것,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겠지만 공식으로 작성하신다면 T2가 크거나 같고 1.1이라고 1.1 T1이라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진폭은 B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분할날의 두께와 치진폭, 톱 두께 T1, T2, B가 뭔지 이 차이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해당 공식을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자, 25도 1기압에서 일산화탄소 CO의 허용 농도는 10ppm이다. 이를 mg per 미터 삼승 단위로 환산하시오. 단 원자량은 C는 10이고 O는 16이다. 자, 이 문제는 좀 의아합니다. 의아하다. 이건 산항기에 나오는 문제보다는 산하상기에 나올 문제보다는 산위생 쪽이 가까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왜 나오는지 좀 의구심이 드네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문제는 맨 마지막으로 빼놓으십시오. 이거는 다시 나오기는 힘든 문제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일단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자, 밀그램 미터 퍼 세제곱은 단위 환산하겠죠. ppm은 24.45분의 분자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계산식을 대입해보죠. 자, 허용 농도는 10ppm이라고 했죠. 그럼 10 곱하기 24.45분의 여기서 분자량이거든요.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일산화탄소의 CO 양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자량 C는 10이라고 했고 O는 1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냐? 12 더하기 16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산식이 28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뭐다? 11.45mg per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의아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미터 퍼 세제곱 나오고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산위생에 나와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맨 마지막으로 빼놓으시고 푸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의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우유자들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필답병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S기업의 근로자는 100명이 작업하면서 1일 8시간, 연 300일 근무 중 사망재해 건수 1건,
14급 2명, 휴업일수 37일이 발생되었다. 이 기업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자주 나왔던 문제네요. 자, 해설 보시죠. 강도율. 강도율 공식을 먼저 아셔야겠죠. 연근로시간 수분의 총요양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 즉 10의 3승이죠. 자, 보시죠. 연근로시간 수 100명, 100 곱하기 1일 8시간이죠. 곱하기 8, 그 연 300이 근무, 곱하기 300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해 건수죠. 사망 재해 건수가 한 건이라고 했죠. 그럼 사망 재해 건수 한 건은 참고표를 보시죠. 자, 신체 장애 등급에서 사망은 1, 2, 3급과 동일하고요. 7,50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00이 되는 거고요. 그 더하기 14급 2명입니다. 1, 2, 3급 4, 5, 6, 7, 8 쭉 있죠. 그럼 14급 몇 명이죠? 자, 14급은 5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곱하기 2겠죠. 왜 2명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휴업 일수입니다. 휴업 일수가 37이라고 했는데, 자, 365일이죠. 1년이. 365분에 연 300이 근무라고 했죠. 그러면은 365분에 3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도 중요한 건 37이 있죠. 왜? 휴업 일수가 37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7 곱하기 365분에 300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계산을 푸시면 31.79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근로손실일수는 휴업일수, 요양일수 혹은 입원일수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 왜? 실제 근로일수가 300이 됐기 때문에 300이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해당 지금 이제 계산 식에 대한 풀이 과정을 보시면서 식을 대입해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TLV, TWA의 정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자주 안 나오는 문제 나왔네요. 자, 답안 보실게요. 자, 답안을 보시면 1일 8시간 작업 동안에 노출된 유해 물질의 시간 가중 평균 농도의 상한치입니다. 이거는 화학 파트에 들어가는 정의인데 이 문제가 나왔네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안전보건 표지 중 출입금지의 표지의 종류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도 하나입니다. 자, 답안 보시죠. 자, 1번.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2번.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3번.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허석금으로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공정안전보고서에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 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상 공정 흐름도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공정 흐름도 문제는 문제가 2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 교재를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답안 보시죠. 자, 1번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2번 주요 개장 설비 및 제어 설비. 3번 물질 및 열 수지. 4번 운전 온도 및 운전 압력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 흐름도에 관한 문제가 2문제거든요. 그 문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비계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비계. 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안전해야겠죠. 자, 답안 보시죠. 자, 1번 안정성, 2번 작업성, 그리고 경제성입니다. 이 문제는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기호에 알맞은 방폭 구조의 명칭을 쓰시죠. 자, 2019년 2회차에도 나왔던 동일한 문제네요. 자, 보시죠. EXD, 내압 방폭 구조. EXP, 압력 방폭 구조. EXQ, 충전 방폭 구조. EXO, 유입 방폭 구조. EXE, 안전증 방폭 구조. EXIA 혹은 IP, 본질 안전 방폭 구조. EXM, M이죠. 몰드 방폭 구조. EXN, 비점화 방폭 구조. EXS, 특수 방폭 구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소문자를 구별해라. 대소문자 구별 중요합니다. 2019년 2회차에도 강조해드렸던 내용이니까 제가 별도의 코멘트는 안 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7번.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문제는 총 3 플러스 1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3문제를 꼭 외우셔야 하고 플러스 1개 더 외우셔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교재를 보면서 외우세요. 자, 답안 보시죠. 자, 1번.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2번. 매니플레이터의 작동의 이상 유무.
3번 제동장치 및 비상장치의 기능. 암기법은 외매제입니다. 외매제. 잘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굴착 작업 시 히빙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집안 조건과 히빙 현상의 발생 원인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히빙과 연관되는 문제가 하나 있죠. 보일링입니다. 보일링. 보일링과 히빙은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작업형 쪽의 문제를 보시면 정리할 수 있게 저희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재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히빙의 집안 조건, 그건 뭐다? 연약한 점토 집안입니다. 그 발생 원인 보시죠. 첫 번째, 연약한 점토 집안. 그 2번, 흑막의 내외부의 중량의 차이. 그 3번, 굴착 배변의 하중 혹은 지표의 재하중입니다. 그리고 4번, 흑막의 벽 근입 깊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외우기 편한 걸로 외우시고, 그 히빙과 보일링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기계 및 재료에 대한 검사 방법 중 비파괴 검사에 대한 방법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요 중요한 건데, 제가 예전에 플랜트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였는데, 비파괴 검사가 뭐냐면 말 그대로 비파괴, 그러니까 파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어떤 경우에 말 쓰냐면은 용접을 했어요, 용접. 자, 배관하고 배관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용접을 했어요. 그 용접이 다 끝났단 말이죠. 그 용접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붙었어요. 근데 이게 똑바로 용접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그러면 다시 부숴야 한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괴를 하지 않고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비파괴 검사라는 게. 자, 그리고 답안을 보시죠. 자, 1번 유관 검사, 2번 초음파 탐상 검사, 3번 방사선 투과 검사, 4번 자분 탐상 검사, 5번 누설 검사입니다. 그래서 UT, MT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여기 그냥 영어보다는 그냥 한글로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로 가시면 특히 플랜트 현장이 보통 용접이 주로 이루어지는 현장인데 용접을 하는 현장에 가시면 비파괴 검사를 정말 자주 합니다. 이거 검사할 때는 일단은 비파괴 검사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그 하는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 업체 관계자분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분들만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봐서 그 내용을 보고 뭐 용접이 잘못돼서 용접을 새로 해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시스템의 위험 분석 기법 중 덜프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THRP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답 한번 보시죠.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재조사를 실시하는 목적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재해 발생 원인 및 결함을 규명해야 하고요. 2번 재해 예방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3번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019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희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